전산회계 66회 2급 실무시험을 풀어볼게요. 성남 상사고요. 어린이 장난감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고 단기는 사기, 회계기간은 2016년도입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는 문제가 1번 문제죠. 풀이하고 같이 보시면은 사업장 주소와 종목, 관할 세무서가 틀렸다고 합니다. 한번 K랩을 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초 정보 등록에서 회사 등록을 클릭해 봅니다. 그럼 사업자 등록증을 수정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어디가 틀렸는지 알지만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맞고요. 사업자 등록번호 맞습니다. 청남상사 김행복 맞고요. 개업연월일은 13년도 1월 1일 맞습니다. 생년월일은 72년도 2월 1일인데 주민번호를 보면은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수정하는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우리 틀린 거를 알고 있죠? 사업장 소재지는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인데 구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정해 볼게요. 사업장 주소를 수정하는 겁니다. 자택 주소가 아니라 지금 사업장 소재지인 사업장 주소를 수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말풍선을 클릭해 보셔서 마포대로 108길 108번지로 검색하면은 안 나옵니다. 마포대로로 검색을 해보면은 나오는데 이게 주소가 잘 검색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검색이 안 되면은 직접 여기다 클릭을 해가지고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덕동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사업의 종류는 도매와 장난감 망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매와 장난감 망구가 아니라 전자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장난감 한 칸 띄우고 만구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고요. 교부사유는 신규, 공동사업자, 주류판매 신고번호 없고요.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사업자 여부도 특별히 수정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 전용 이메일 주소도 없고요. 2013년도 1월 1일 개업연월일이네요. 그리고 마포 세무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장 관할 세무서가 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마포로 변경해 줍니다. 마포로 변경해 주고요. 이것도 역시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변경하는 게 아니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세무서지를 변경해야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1번을 풀었고요.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보고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우선 나가셔서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손익계산서가 있죠.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해서 열어서 보시면은 아래쪽을 볼까요? 복리후생비와 세금과 공과금, 기부금이 틀렸죠. 값이 틀렸는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우리는 풀을 때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잖아요. 상품 매출부터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됩니다. 상품 매출 47580000 47580000 맞고요. 상품 매출 원가에서도 기초상품 재고액이 2010000 매출 원가를 클릭해 보셔서 기초상품 재고액 2010000 이렇게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우선 풀이를 어떻게 입력하시는 건지 그거를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복리후생비 140만원을 410만원으로 수정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복리후생비 보겠습니다. 복리후생비가 문제에는 4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 K랩에는 14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410만원으로 고쳐줍니다. 동그라미 000 칠 때는 이 자판에 플러스 키를 치면은 동그라미 0 3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000을 치는 게 아니라 6 버튼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은 동그라미 3개가 치워집니다.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세금과 공과금 또 보면은 문제지에는 세금과 공과금 어디 있나요? 네, 4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세금과 공과금이 없네요. 세금과 공과금을 추가 입력하는 겁니다. 그럼 이곳에서 세금과 공과금을 찾아서요. 세금과 공과금을 찾아서 확인을 누르고 금액은 얼마죠? 세금과 공과금 40만원. 4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금을 확인해 볼까요? 기부금이 12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프로그램에는 기부금이 1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120만원으로 수정해 주면 끝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사해 보시는 게 문제지의 단기순이익이 33670-000 33670-000 프로그램에도 딱 맞게 되어 있죠? 네, 맞게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화면을 닫고 이제 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신규 거래처인 남서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에 추가 등록하시오. 거래처 등록에 들어가셔서 코드 번호는 3002번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002번으로 하고요. 명칭은 남서상사. 그리고 유형은 동실화라고 되어 있죠. 3번 동실을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는 2202-12344 맞고요. 성명은 김남서를 입력해주고 업태는 도소매, 콤마 한 칸 띄우고 소매. 종목은 장난감 완구. 종목은 장난감 한 칸 띄우고 완구. 주소는 검색해 볼까요? 양화로 100까지 입력을 했는데 안 나옵니다. 양화로 검색을 해보면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100 이것을 클릭해서 엔터를 넣어주시면 박달동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두 입력이 완료되어 있죠?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걸 막 찾았는데 시험 시간에서는 시험 볼 때 양화로 100 계속 검색해봤는데 안 나온다. 그럴 때는 그냥 직접 입력을 하시는데 오탈자 나지 않게 조심해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3번에 1번 문제도 풀었습니다. 화면을 나가서요. 2번 청남상사의 거래처 초기 2월 자료는 다음과 같다. 주어진 자료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거나 누락된 부분을 추가 입력하시오. 거래처별 초기 2월 정기분 재무제표 등에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하나씩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대한상사, 지금 풀이를 보고 있네요. 대한상사가 틀렸대요. 외상매출금 프로그램 보니까 영동, 부광, 대한상사가 있잖아요. 외상매출금에 영동, 부광, 대한상사가 있습니다. 영동은 210만원, 부광은 230만원, 대한은 220만원인데 대한에서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220만원으로 수정을 하고요. 외상매입금도 한번 살펴보시면은 동래, 대일, 1월 상사가 있는데요. 동래, 대일, 1월 상사가 있고 160만원, 동래 의류가 160만원인데 660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걸 160만원으로 수정해 줍니다. 그리고 대일 무역은 64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1월 상사는 300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은 모두 문제를 푼 게 되겠습니다. 다시 화면을 나가서 문제 4번 볼게요.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을 열어서 입력해 볼까요? 7월 31일 영업사원의 급여가 180만원을 지급했는데 소득세, 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자 부담분
이기 때문에 다음 급여대장과 같이 차감하여 잔액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이체하였다. 급여대장을 보시면은 기본급이 150, 그리고 각종 수당이 30만원이어서 근로자에게 180을 줘야 되는데요. 근로자 통장에다 이렇게 입금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급여를 받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세금이나 소득세, 그리고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그리고 4대 보험, 건강보험료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4대 보험이 다 이 안에 지금 문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예수금으로 기업이 갖고 있다가 이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급여 신고를 할 때 국가에다가 납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제 내용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로자에게 입금을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근로자의 급여가 180만 원이잖아요. 풀이를 보시면은 영업사원이니까 판매 관리비에 해당하는 급여 계정에 180만 원을 입력하고, 그리고 공제 내용은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서 차감을 합니다. 그리고 급여와 예수금의 차감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하였다고 하니까 보통예금으로 해서 160만 원 정도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직접 입력해 보겠습니다. 7월 31일이니까 일반 전표에서 7을 엔터, 30일 엔터를 쳐서 들어가 보시고, 구분은 아래쪽에 보시면은 출금, 입금, 차변, 대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이 있는데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3번으로 되어 있죠? 3번을 눌러서 급여를 검색해 보면은 굉장히 많은 급여가 나오는데요. 이분이 영업사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800번대 급여를 선택해 줍니다. 800번대를 선택하고 엔터를 치고요. 거래처는 따로 없고요. 그리고 적유도 안 적어주셔도 되고, 차변의 금액이 180만원이 되겠고, 대변에는 예수금이죠. 예수금을 15만 5천원을 적어주시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차액이 1645000으로 나옵니다. 이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에 입금되었다고 하니까 저절로 입력이 되었죠. 저절로 입력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엔터를 치고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 다시 8월달로 가서 8월 12일로 가서 명절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기 위해 경기상사 발행의 약속어음 800만원을 은행에서 할인받고 할인료 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을 당좌 예입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상품을 판매하고 상대방 거래처로부터 어음을 받았던 것이 800만원이 있나봐요. 그 800만원을 명절에 사용하기 위해서 은행에다가 매각했다는 것은 파는 겁니다. 지금 당장 자금 사정이 어려워서 이 어음을 갖고 있다가 어음은 만기가 있으니까 바로 은행에 갖다 주고 은행의 수수료 성격으로 할인료를 제외한 금액을 바로 나의 통장으로, 회사의 통장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받으러옴, 대변에 보시면 예전에 차변 쪽에 원래 받으러옴이 있었겠죠. 그 받으러옴을 대변으로 기록을 하시고, 그리고 매각거래이기 때문에 할인료 50만원을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50만원을 차변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액인 당좌 예금에다가 750만원을 입력해 주면 되는데요. 이것이 만약에 매각거래가 아니라 차익거래라고 본다면은 받으러옴이 받으러옴 대신에 단기차익금 계정을 사용해야 되고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대신에 이자 비용 계정 과목을 써서 분계를 아래와 같이 해야 되는데, 대부분 현실에서 매각거래로 많이 처리를 합니다. 실제로 매각거래로 많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매각거래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 분계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고요. 특히 이 수수료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을 무슨 계정으로 처리해야 되는지도 이렇게 객관식 문제에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한다는 것도 함께 유의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력을 해보시면은 차변부터 당좌예금,
당좌예금 750만원이죠. 750만원. 그리고 매출채권 처분 손실, 계속해서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 다 써볼까요? 매출채권 처분 손실 5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받으러움 110번입니다. 받으러움이 110번이고요. 거래처는 채권과 채무에 관한 거래처는 걸어줘야 되는데 경기상사로부터 받으러움이었죠. 그럼 거래처에 경기상사 받으러움을 함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8월 15일로 가보고 미래주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 60만원이 만기가 되어 당사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미래주명의 상품 매입 대금으로 발행해준 약속어음을 8월 15일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만기가 되어 당좌예금 계좌에 지급하다. 우리 회사가 미래주명에서 상품을 구입하고 예전에 어음을 발행해 줬었는데 8월 15일날 당좌예금으로 미래주명에다가 입금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지급어음을 없애줘야 되는 거죠. 부채가 이제 소멸됐으니까 차변에 지급어음 60만원을 적어주시고 그리고 당좌예금 6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좌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으니까 당좌예금을 사용하셔서 찾아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차변에 지급어음 거래처는 미래주명이죠. 미래주명을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금액은 60만원. 그리고 대변에 당좌예금 계정을 사용합니다. 당좌예금 102번을 여기서 102번을 누르면은 당좌예금이 나옵니다. 당좌예금을 찾아서 60만원을 기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월 15일 것도 끝났고요. 9월 30일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9월 30일 마포구청에 영업 관련 공과금 8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니까 자산인 현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대변에 현금 80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영업 관련 공과금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는데요. 이게 영업 관련이니까 판관비에 해당하는 세금과 공과를 찾아서 처리하고요. 원래 세금과 공과에는 공과금이라는 마지막에 금이라는 금이 생략이 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야 되는 계정들은 회사 보유, 영업용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도 세금이잖아요.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고요. 사업과 관련된 건물 재산세 납부도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만약에 자동차 보험료라고 나와 있으면 보험료로 처리해야 되고요. 만약에 업무용 자동차의 주유비나 업무용 자동차의 주차료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은 차량 유지비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럼 9월 30일 날 입력을 해볼까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인데 보시면 영업 관련 공과금이라고 했죠? 800번대 판매관리비에 속하는 세금과 공과를 골라서 엔터를 쳐주시고요. 그리고 거래처는 생략하고 차변에 80만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101 현금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10월 2일 문제 볼게요. 10월 2일 프로그램도 10월 2일로 가서 문구 홍보관을 개설하기 위해 점포를 보증금 1000만원에 서현 빌딩으로부터 임차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점포 보증금을 내가 준 거잖아요. 점포 보증금을 서현 빌딩에다가 제가 납부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임차 보증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서 서현빌딩에다가 거래처도 함께 걸어주시면 서현빌딩 1000만원을 입력해 주시고,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대변에는 현금 1000만원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요. 임대 보증금은 부채입니다. 그래서 임대 보증금, 임차 보증금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시험을 보게 되면은 참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확실하지 않으면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에서 제가 늘 찾아보라고 말씀하신 거 있죠? 임차 보증금을 찾아보시면 기타 비유동 자산에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임대 보증금을 검색해 보시면 기타 비유동 부채에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 보증금은 자산이고 임대 보증금은 부채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 및 정기 등록에서 나와서 일반 전표 가서 입력을 해 볼게요. 10월 2일 차변에 임차 보증금 1000만원, 10월 2일 차변에 계정 과목은 임차 보증금, 엔터, 1000만원, 거래처는 서현 빌딩, 금액은 1000만원, 대변에는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하잖아요. 101 현금 하면은 되겠습니다. 10월 10일로 가볼게요. 10월 10일 회사의 건물 취득 시 취득원가 2천만원과 취득세 50만원 및 중개수수료 30만원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건물 취득 당시에 취득원가는 당연히 건물의 취득원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당시에 납부하였던 취득세도 건물의 취득가가 되지만은 중개수수료도 취득 당시에 지급한 수수료이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됩니다. 만약에 건물을 취득하고 잠시 후에 재산세까지 납부했다,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재산세는 건물의 취득 원가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재산세는 매년 내는 거니까요. 그쵸? 아까 이런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재산세는 취득 원가에 포함이 안 되는데 취득 원가나 취득세, 중개수수료 모두 취득 원가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건물 2080만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2080만원을 기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에 건물 20800 입력을 해주시고요. 대변에 101 현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로 가볼까요? 지금 10월달이 계속 연달아 있는데 이럴 때는 10월에다가 지금 숫자가 써져 있어서 안 되는, 다시 열어볼까요? 이때는 0을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은 10월달 거를 연달아서 계속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처음부터 회사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갔을 때 10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은 계속 다음 요일도 일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월 31일이잖아요. 10월 30일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10월 30일 문제를 보시면 현진 상사로부터 차입한 단기 차입금 중 일부인 500만원을 보통예금 통장에서 계좌 이체하여 상환하였다. 단기 차입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상환하였다고 합니다. 단기 차입금이 예전에 있었으니까 단기 차입금은 부채잖아요. 대변 계정에 기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10월 31일 날 상환했으니까 대변에 있던 단기 차입금을 차변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으로 상환하였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 함께 걸어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차변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을 찾아서 한진상사 선택을 하신 다음에 금액은 5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예금이니까 103번 보통예금 500만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2월 15일로 가볼게요. 12월 15일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돕기 위해 현금 10만원을
한국방송공사에 지급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금을 지급했으니까 당연히 대변에는 현금이고요. 방송공사에 그냥 준 거잖아요. 농업인에게 폭설로 피해를 입어서 기부금이란 계정을 사용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3번 차변에 기부금 10만원, 대변에 현금 10만원 하면 되겠죠? 5번 문제 해볼게요. 일반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10월 18일 서울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1000만원은 6개월 뒤 상환 조건으로 1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선이자는 비용 처리하다. 10월 18일날 우선 10월 18일 한번 가볼까요? 10월 18일로 가보니까 차변에는 보통예금 1000만원 그리고 장기차입금 1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로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입력받았다고 합니다. 이체받았다고 해요. 그럼 또 여기 장기차입금이네요. 장기차입금이고 우리는 6개월 뒤 상환 조건이니까 단기차입금으로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단기차입금으로 수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선이자를 차감한 금액만 받았으니까 우선 선이자를 차감한 20만원을 이자 비용 처리한 다음에 나머지 금액만 보통예금 처리를 합니다. 직접 수정을 해볼게요. 차변에 보통예금 1000만원이 아니라 2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받았으니까 980만원이 되죠. 980만원이 되고 대변에는 장기차입금이 아니라 단기차입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은행 맞고요. 단기차입금 1000만원 맞습니다. 그리고 차변에 이자 비용을 20만원을 인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예금으로 단기차입금을 1000만원을 빌렸는데 이자 비용을 제외한 20자 비용 20만원을 제외한 980만원만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9월 1일 9월 1일로 또 가볼까요? 9월 1일 가볼까 외상매입금 300만원 그리고 당좌예금으로 300만원에서 외상매입금을 갚은 것이 있는데 보겠습니다. 은하왕구에 지급한 외상매입 대금 300만원은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당좌예금이 아니라 보통예금으로 이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예금으로 이체한 거니까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좌예금은 수표가 발행 가능한 예금 통장을 말하고요. 예금 계좌를 말하고요. 그리고 수표가 발행 가능하고 그리고 당좌예금 계좌는 그 통장 잔액이 모자라더라도 일정 한도 내에서 추가로 더 은행이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이 그냥 더 추가로 지급해 주지는 않고 당좌예금 그 통장을 만들면서 그 계좌를 만들면서 은행이 그 사업자에게 내가 나중에 통장 잔액이 0원보다 더 적을 때 마이너스가 날 때 너의 고객에게 거래처에게 지급을 해줄 테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네가 갖고 있는 재산을 보증금이나 담보 잡을 건물을 더 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 계좌가 당좌 계좌입니다. 그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하는 거고요. 보통예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당좌예금과 보통예금은 다르고요. 회계 처리를 할 때도 당좌예금, 보통예금 따로따로 구분해서 처리를 해줘야 합니다. 6번을 볼게요. 문제 6번. 인출금 계정잔액 50만원을 정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인출금이 있나 봅니다. 재무상태표에 들어가 보셔서 확인을 해볼까요? 그냥 엔터를 쳐보면 12월달이 나오는데요. 아래쪽에 인출금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본금 아래에 인출금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임의로 50만 원을 가지고 가서 갚지를 않은 거죠. 더블 클릭해 보시면 5월 31일 날 사장님이 5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보실 수가 있네요. 여기서도 더블 클릭하면은 이때 회계 처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5월 31일이잖아요. 일반 전표 가서 직접 확인하셔도 돼요. 일반 전표 가서 5월 31일 검색을 해보시면은 인출금 있잖아요. 차변에 50만원, 현금 대변에 50만원에서 사장님이 50만원을 가져갔는데 12월 31일까지 갚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출금 계정을 가계정이기 때문에 없애줘야 됩니다. 방금 전에 인출금이 어디 있었는지 보셨나요? 차변과 대변? 현금을 인출하고 가지고 가고 가져가서 생긴 계정이니까 차변에 인출금 계정이 생겼겠죠. 그러니까 이 인출금 계정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대변에 인출금을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변에 인출금 50만원을 자본금으로 대체합니다. 자본금으로 대체해주면 되겠습니다. 또 결산일 현재 12월분 영업부 사무실 임차료 미지급액 10만원이 미계상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 미계상되어 있다는 것은 그냥 입력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영업분 사무실이니까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있는 임차료 10만원을 차변에 입력해 주시고요. 직접 임차료 판관비 쪽에 있는 800번대를 선택해서 10만원, 그리고 대변에는 미지급 비용, 미지급금 모두 정답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미지급 비용으로 할게요. 미지급 비용으로 10만원을 처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미지급금이나 미지급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이곳에 어느 곳에 그 거래처가 있었다면 이 거래처도 함께 기록을 해줘야 되는데 거래처가 없으니까 풀이에서도 거래처는 따로 등록되어 있지 않고 풀이되어 있지 않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채권 채무에 관련된 거래처는 항상 입력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3번 풀어볼게요. 대손충당금은 기말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바드럼을 말하는 거죠. 잔액에 대하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는데 설정이 안 돼 있나 봅니다. 가볼까요? 재무상태표 엔터. 바드럼에 대한 대손충당금만 있고요.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충당금은 없네요. 1%를 설정한다고 했으니까 413100만 써주면 되고 1%면 동그라미 두 개가 없어지잖아요. 413100 그렇게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더 설정해주면 되고 받으러 면 대손충당금은 71,000원만 해주면 됩니다. 왜냐면은 받으러움이 볼까요? 13600,000인데 여기서 1%만 설정해준다면 뒤에 동그라미 0 두 개가 없어지죠? 계산기를 계산해보면은 1360만원의 1%는 13600,000이 되겠습니다. 그쵸? 동그라미 두 개를 뒷자리에 두 개를 없애주니까 136,000원이 되죠? 그리고 현재 대손충당금이 65,000원이 있습니다. 그럼 136,000원에서 65,000원을 차감해주면은 71,000원만 더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드럼에 관한 대손충당금을 71,000원만 더 설정해주면 되고 차변 계정 과목은 대손상각비 계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가셔서 일반 전표를 들어가서 12월 31일 차변에 대손상각비를 우리는 풀이를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푸시면은 이 차변의 금액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럼 대변 먼저 입력을 해야겠죠?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매출금에 관한 대손충당금은 109번이에요. 그리고 바드럼에 관한 대손충당금은 111번입니다. 외상매출금 계정 번호가 코드가 108번이고요. 그리고 그거에 관한 대손충당금이
그 아래 번호인 109번입니다. 그럼 바드럼에 관한 그 계정 코드는 110번이겠죠. 그리고 그 아래 대선 충당금액 111번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외상 매출금이니까 여기서 엔터를 치고 금액은 413100을 하시고요. 그리고 대변에 아까 계산기로 계산해 보셨잖아요. 우선 받으러 온 대선 충당금 111번을 입력하고 그리고 7만 1000원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변에는 대손삼각비, 차변에는 대손삼각비를 선택을 해서 484100 바로 입력이 됐습니다. K랩이 자동적으로 더해줬죠. 그래서 484100은 마지막에 입력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4번의 단기차입금에 대한 미지급이자 30만원을 계상하다. 미지급이자를 아직 계상을 안 했대요. 이것도 역시 미지급 비용이나 미지급금 모두 맞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입력을 하면 되죠. 차변에 이자 비용 30만원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비용을 하겠습니다. 미지급 비용을 찾아서 엔터를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정리 사항까지 모두 마쳤고요. 나가서 유동부채 합계액은 얼마인가 물어봤죠? 재무상태표 들어가서 엔터를 쳐보시면 유동부채 합계액은 유동자산, 자산, 부채, 유동부채 152601000 6월 말이군요. 6월 말 현재 유동부채 합계액 6월 말로 수정을 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120896000 120896000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합계 잔액 시산표 들어가 보셔도 보입니다. 이게 6월이니까 6월 엔터 쳐보시면은 유동부채가 잔액이 이쪽에 있죠. 부채 잔액은 대변에 있어야 되니까 120896000 120896000 맞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회하는 문제에서 어디로 들어가서 조회해야 되는지 잘 이렇게 모르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모르시겠으면 그냥 여러 군데 들어가 보셔도 됩니다. 들어가는데 뭐 돈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시간이 그만큼 모자라겠죠. 이걸 직접 외우려고 하시기보다는 한참 하시다 보면은 어디서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10월 말 현재, 다음 문제 10월 말 현재 튼튼왕구의 받으러 온 잔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래처 원장 조회, 거래처별 원장이 아니라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요 아래 들어가 볼게요. 요 아래 들어가서 10월 말 현재를 물어봤습니다. 그럼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정 과목은 받으러움이니까 110번 거래처 분류는 그냥 계속 엔터를 쳐볼게요. 튼튼왕구 잔액은 300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거래처 원장에 들어가 보시면은 좀 더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 계정 과목은 110번 그냥 아까는 칸이 2개가 더 있었잖아요. 그냥 거래처도 그냥 엔터를 칠게요. 튼튼왕구 300만원 바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직접 튼튼왕구 2130 튼튼왕구만 이렇게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는 어디서 들어가서 찾는다 이렇게 막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원래 자산부채 자본은 재무상태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동부채를 찾을 때는 재무상태표나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 보시면 알고요. 손익계산서에서 부채를 찾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튼튼왕구의 받으러 온 잔액은 얼마인가? 튼튼왕구의 받으러 튼튼왕구는 우리의 거래처일 테니까 거래처 원장이나 거래처별, 계정 과목별 원장 이 둘 중에 한 군데서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6월 30일 현재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은 얼마인가? 손익계산서 가서 차량 운반구를 찾으면 안 나오잖아. 이게 자산이니까. 그 재무상태표 가셔서 6월 30일, 6월달 엔터 치면 바로 말일로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차량 운반구를 자산 쪽에 보시면은 500만원이 아니라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죠. 차량 운반구가 500만원인데 감가상각 누계액이 150만원이 있으니까 이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한 350만원이 차량 운반구의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66개 전산회계 2급 실무시험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